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은 깊어지고 하루의 소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 깨어있음과 잠듦의 사이, 그곳에서 우주는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 잠재의식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단 하나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진동으로 내보내는 순간 우주는 이미 그 신호를 받아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원리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엽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제시하는 창조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요청. 둘째, 우주의 응답. 셋째, 허용. 이 세 단계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이 요청이고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주의 응답이며 그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허용입니다. 오늘 밤 이 세 단계가 당신의 몸 안에서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말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하거나 목표를 적는 것이 요청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힉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요청은 언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함 자체가 이미 우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 몸의 온도, 가슴 안의 미세한 떨림, 그 모든 것이 우주가 읽어내는 진동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주는 이미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우주의 응답은 항상 즉각적이라고. 문제는 우주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읽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요청, 응답, 허용. 이 세 단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경험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처럼 이 원리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깨워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따라오면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완전히 이완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은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전하는 원리들은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조용히 새겨질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말처럼 당신은 이미 요청하고 있고 우주는 이미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허용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턱을 살짝 이완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창조의 세 단계를 걷습니다. 요청이 어떻게 진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원치 않는 경험이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허용이 왜 가장 중요한 단계인지를 천천히 느껴갈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한 추애, 그 바람, 그 열망 자체가 이미 요청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질문 하나와 함께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말로 한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우주가 아주 단순한 세 단계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청, 두 번째는 우주의 응답, 그리고 세 번째는 허용입니다. 이 세 단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하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 바로 요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큰 소리로 선언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 매일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 오해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요청은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청은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 그 감정과 욕구 자체가 이미 우주로 보내지는 진동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적지 않아도 이미 요청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원함을 통해서, 욕구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청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미 우주에 전달되는 요청입니다. 돌 하나가 호수에 떨어지면 파문이 퍼지듯 당신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의 파문을 우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항상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이라는 주파수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기쁨, 감사, 설렘 같은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어색한 관계, 불확실한 미래, 가슴 어딘가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자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햄 힉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안의 감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요청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싶다. 나는 안심하고 싶다. 그 무의식적인 원함이 진동으로 우주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요청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만이 아니라 무심코 흘려보내는 감정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걱정들, 오래된 욕망들, 이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진동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머무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오해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콘텐츠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언하라.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물론 이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힉스는 핵심을 짚습니다. 만약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올라온다면 그 의심의 진동이 말보다 훨씬 강하게 우주에 전달됩니다. 언어는 표면입니다. 진동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에이브러햄 힉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말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느낌을 바꾸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십시오.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느끼는 안도감,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따뜻함, 그 일을 하며 느끼는 충만함, 그 느낌 자체가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바로 우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요청입니다. 말은 그 느낌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 요청의 본질은 언제나 감정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그 원함 자체가 이미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원함은 결핍의 증거가 아닙니다. 원함은 당신이 더 큰 삶을 향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저 별에 가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그 느낌은 이미 우주와 연결된 것입니다. 당신의 욕구는 우주가 당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충동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원함은 그 자체로 거룩한 요청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말로 대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을 내면에 던지고 올라오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따뜻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십시오. 설렘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머무는 동안 당신은 이미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그 느낌을 품고 있으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든 후에도 계속 그 진동을 우주로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읽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그 원함의 에너지는 이미 우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그 주의의 방향이 이미 하나의 요청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하는 창조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것을 의식하십시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통해, 원함을 통해, 욕구를 통해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청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청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요청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잠드십시오. 당신은 이미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져지고 생각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한 진실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경험이 사실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한 첫 번째 신호라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알고 있다고. 그런데 흥미롭게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기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실망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불편함은 방향을 잃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된 나침반입니다. 에이브러햄은 이것을 대비라고 부릅니다. 대비란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소통이 단절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은 연결과 진정한 이해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원치 않는 경험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의 윤곽도 그만큼 또렷해집니다. 대비는 욕구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구를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이미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청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청은 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감정 자체가 이것은 싫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는 진동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빠르게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은 경고합니다. 원치 않는 것에서 도망치려 할수록 당신의 주의는 오히려 그것에 고정됩니다. 주의가 향하는 곳에 진동이 머뭅니다. 그리고 진동이 머무는 곳에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피하려는 행위 자체가 그 진동을 더 오래, 더 깊이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 붙잡아두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긍정적 사고를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이 말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명확화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으십시오. 이 감정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진동을 저항에서 명확함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 내면의 가장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밤 이 실천법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불편하거나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잠시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면을 향해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알려주는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진동을 저항에서 탐구로, 고통에서 명확함으로 조용히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에이브러햄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흙 속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이 방향을 찾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스러운 관계,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반복되는 좌절. 이것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의 씨앗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대비가 클수록 욕구의 뿌리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Ask and it is given에서 에이브러햄은 원치 않는 경험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 더욱 정밀한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삶의 대비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진실되게 알아가도록 돕는 정교한 안내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모든 힘든 경험들은 사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설계도를 더욱 정밀하게 그려온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진동은 흐르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한 요청은 당신이 말을 꺼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오늘 하루 당신이 느꼈던 불편함, 작은 실망, 마음속 깊은 곳의 그리움,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한 진동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 감정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을 품은 채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밤새 그 답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내면의 안내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더욱 강렬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모든 불편함은 사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보낸 가장 진실된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이미 우주에 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비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대비는 언제나 당신 편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불편함에 감사를 보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안내자들이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도 듣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의 말처럼 당신의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도 우주는 당신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관계, 더 풍요로운 현실. 그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조용한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창조의 3단계 중 1단계, 요청은 당신이 이미 마쳤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은 자동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진동을 보냈습니다. 2단계, 우주의 응답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3단계, 허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2단계에서 멈춥니다. 허용이 막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없다는 현실에 더 강하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지금 통장은 비어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울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진동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을 향해 맞춰집니다. 원하는 것과 현재 진동 사이의 간격, 이것이 허용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창조의 소용돌이, Vortex of Creation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사랑, 건강, 풍요, 평화은 이미 진동적 현실 안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실제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방송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신기가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보텍스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볼텍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바람이 만들어낸 진동적 버전의 현실입니다. 더 사랑받는 당신, 더 자유로운 당신, 더 건강한 당신이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진동적으로 정렬되는 순간, 그것은 물리적 현실로 흘러들어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진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볼텍스에 가까운지 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감정이 바로 당신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현재 진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쁨, 감사, 사랑, 설렘.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볼텍스에 가까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 원망,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몰텍스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당신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감정의 척도를 설명합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는 기쁨, 감사, 사랑, 자유입니다. 그 아래로 열정, 긍정적 기대, 낙관이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지루함, 실망, 걱정, 두려움, 절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꼭대기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희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보어텍스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이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허용을 막는 것은 저항입니다. 저항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품을 때 생겨납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나는 늘 아팠다는 기억에 집착할 때,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이 저항이 댐처럼 흐름을 막습니다. 보텍스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사랑이 물처럼 흘러오려 하지만 저항이라는 댐이 그것을 차단합니다. 허용은 댐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법은 Segment Intending, 구간 의도 설정입니다. 하루를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출근하는 순간, 점심 식사 전, 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각 구간이 시작되기 전 단 30초만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상태이고 싶은가? 회의 전이라면 나는 명료하고 차분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의도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당신의 진동을 보텍스 방향으로 부드럽게 조율합니다. 세그먼트 인텐딩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화장실 거울 앞에 서는 10초,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잠깐의 정지.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 구간을 어떤 진동으로 시작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하루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매 순간 의도적으로 진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당신의 기본 진동 상태가 조금씩 조용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Rampage of Appreciation, 감사의 폭주입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 버스 창문으로 본 노을,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침대, 각각의 감사를 떠올릴 때 서두르지 마세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 천천히 펼치고 그 감정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의 감정은 높은 주파수입니다. 잠드는 순간 당신의 진동이 보텍스를 향해 조율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정을 품은 채 잠이 드는 밤과 걱정과 후회를 안고 잠이 드는 밤은 다음날 아침의 진동 상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의 진동은 계속됩니다. Rampage of Appreciation은 단순한 저녁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보텍스와 더 가까운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 3가지 감사를 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허용의 문을 조금 더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용을 더 열심히 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더 강하게 집중하고 더 자주 시각화하고 더 많이 확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허용은 노력이 아니라 이완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 흐르듯 허용은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불안, 내가 부족하다는 의심,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회의, 이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흐름이 시작됩니다. 허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3번 했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 날 땅을 파헤쳐 왜 아직 싹이 안 났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진동적 정렬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보텍스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옵니다. 하지만 정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허용의 한 형태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진동이 먼저이고 현실은 나중입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하늘이 밝아오듯 물리적 현실이 바뀌기 전에 진동이 먼저 정렬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 바뀌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힉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기분이 먼저 좋아질 때 현실이 따라옵니다.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먼저이고
그에 맞는 현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천천히 떠올리세요. 첫 번째 감사를 떠올리고 그 감정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끼세요. 충분히 느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세 번째 감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진동은 이미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드세요. 볼텍스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용할 준비가 될 때 그것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의를 통해, 원함을 통해, 욕망을 통해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청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허용은 그 요청에 응답하는 우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밤 막지 마세요. 그냥 열어두세요. 감사의 감정으로 문을 열고 그 상태로 잠이 드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이 진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보텍스에 가까운 곳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잠들기 전 이 짧은 시간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허용하는 연습을 함께 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창조에는 3단계가 있다고. 첫 번째, 요청. 두 번째, 우주의 응답. 세 번째, 허용.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강연은 바로 그 3단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전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이미 되어 있고 우주는 이미 응답했으며 남은 것은 오직 허용뿐입니다. 요청은 말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함 자체가 이미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원함으로써 욕망을 통해 요청한다고. 그 요청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원했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원치 않는 경험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선물이었으니까요. 불편함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 덕분에 당신의 요청은 오늘 더 구체적이고 더 진동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힘들었던 그 순간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도 창조 프로세스의 일부였습니다. 에이브러햄은 창조의 소용돌이, 보텍스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진동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요청에 이미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허용이란 무언가를 애써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는 것, 조급함을 잠시 옆에 두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작은 좋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허용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추는 순간 보텍스 안에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허용을 연습하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단 하나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누군가의 짧은 미소여도 좋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지금 다시 느껴보세요. 그 느낌 안에 그냥 머무르세요. 분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과 함께 있으세요. 에이브러햄은 이것을 감사의 질주, Rampage of Appreci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단 하나의 감사도 당신의 진동을 부드럽게 높여줍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사의 감각, 이 따뜻한 진동이 잠드는 순간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첫 번째 진동이 됩니다. 오늘 밤 어떤 느낌으로 잠드느냐가 내일의 현실을 설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느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감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열린 문이라고. 오늘 밤 당신이 그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내일 밤도 모레 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에이브러햄이 말하는 감정의 척도, 당신의 진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요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